선생님 안녕하세요. 라이브 워크시트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라이브 워크시트는 기존 학습지를 온라인 학습지로 만들어주는 서비스입니다. 라이브 워크시트는 다음의 장점들이 있습니다. 첫째, 기존 학습지 그대로 온라인 학습지를 만들 수 있고요. 둘째, 학생들은 로그인 없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셋째, 다양한 상호작용이 가능하고 자동으로 채점을 해주어 선생님들의 수고로움을 많이 덜어줄 수 있습니다. 그럼 라이브 워크시트 사용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라이브 워크시트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크롬 브라우저를 사용해야 합니다. 크롬 브라우저 주소창에 라이브 워크시트로 검색을 하겠습니다. 검색을 하고 난 첫 사이트를 연결합니다. 라이브 워크시트의 첫 화면입니다. 사용을 위해서 회원가입을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른쪽에 Teachers Access 메뉴를 누르고 레지스터를 눌러 회원가입을 진행합니다. 좌측에 있는 모든 칸을 입력하고 회원가입을 진행합니다. 이때 유저네임은 중복이 되지 않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입력한 유저네임은 사용하실 수 없습니다. 또한 패스워드와 패스워드 확인은 같은 패스워드를 입력해야 되는데 특수 문자는 입력되지 않음을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내용을 입력하고 나면 로봇이 아닙니다를 선택하여 질문에 맞는 그림을 선택하고 이용 약관에 동의한 다음 레지스터를 눌러 회원가입을 진행합니다. 이때 기록하는 이메일을 통해 계정 활성화를 반드시 해줘야 하므로 이메일을 정확하게 입력하도록 합니다. 선생님들이 사용하는 이메일을 통해 계정 활성화를 마치신 다음에는 다시 라이브 워크시트로 돌아오겠습니다. 오른쪽 위에 Teachers Access 메뉴를 누른 다음 선생님들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합니다. 아래에 엔터를 클릭하여 로그인을 완료합니다. 이제 선생님들의 유저네임이 표시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학습지를 만들어 보기 전에 세 번째 메뉴인 인터랙티브 워크시트에 들어가면 전 세계 선생님들이 만든 워크시트를 확인하실 수 있고 좌측 하단에 언어를 코리안으로 바꾸게 되면 한국 선생님들이 만든 학습지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직접 학습지를 만들어 보는 활동을 해보겠습니다. 네 번째 메뉴에서 Get Started를 눌러 학습지 만들기에 들어갑니다. 라이브 워크시트는 PDF 파일, JPG 파일, PNG 파일 세 가지 파일의 종류를 파일을 올린 다음 그 위에 학생들이 상호작용할 수 있는 칸을 만드는 방식입니다. 아쉽게도 한글 파일은 지원하지 않기 때문에 한글 파일로 된 학습지는 PDF 파일로 저장하여 활용하셔야 됩니다. 파일 선택을 누르고 선생님들이 준비되어 있는 라이브 워크시트 파일을 열어줍니다. 업로드 버튼을 누르면 업로드가 완료됩니다. 라이브 워크시트는 기존에 있는 학습지에 학생들이 상호작용할 수 있는 부분에 칸을 만들어주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학번을 입력하기 위해 칸을 만들어 주겠습니다. 이름을 위해서 네모를 만들어 주겠습니다. 이때 잘못 입력했을 경우에 가운데 십자가 버튼 모양을 누르면 보라색으로 선택되고 이동을 할 수 있습니다. 크기를 조정할 때는 모서리에 갖다 대면 화살표 모양으로 바뀌는데요. 이 화살표 모양에 맞춰서 크기를 조절하실 수 있습니다. 모든 객관식이든 주관식이든 이 네모 칸을 만드는 것부터 시작됩니다. 첫 번째 문제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는 단답식 문제입니다. 네모 칸을 만들고 아무것도 입력하지 않으면 정답이 없는 자유설수식 문항이나 위에처럼 학번과 이름을 적는 칸입니다. 답을 입력하기 위해서는 좌측의 네모 칸의 영역을 선택한 다음 정답에 해당하는 답을 입력하면 됩니다. 세종대왕. 정답이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가지 중에서 하나를 선택할 수 있을 때는 슬래시 버튼을 누르고 다음 정답을 순서대로 입력해주면 됩니다. 학생들은 이 둘 중에 하나의 대답을 입력하면 됩니다. 두 번째 문항은 객관식 문항입니다. 객관식 문항 역시 네모 칸을 만들어 주어야 됩니다. 이때 네모 칸을 만들고 명령어를 입력해야 됩니다. 객관식 문항에 선택하는 메뉴는 셀렉트 명령어입니다. 쌍점을 찍고 정답에 해당하지 않은 경우 영어로 no를 입력하면 오답입니다. 칸을 매번 그리기 불편할 수 있기 때문에 복사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운데 십자가 모양이 나올 때 클릭을 하면
보라색으로 선택이 되는데요. 이때 키보드에 Ctrl C, Ctrl V를 누르면 똑같은 명령어가 포함된 네모 칸을 복사할 수 있습니다. 이제 이 네모 칸을 복사해서 4개의 칸에 모두 입력한 다음에 정답에 해당하는 4번만 no를 yes로 바꿔주겠습니다. 실제로 어떻게 작동하는지 미리 보기를 통해서 두 문제만 확인해 보겠습니다. 좌측 상단에 두 번째 프리뷰를 누르면 방금 만든 문항으로 만든 학습지를 볼 수 있습니다. 학번에 이런 식으로 학생들이 본인의 이름을 입력할 수 있게 칸이 만들어집니다. 첫 번째 메뉴에서는 세종대왕이죠. 세종대왕으로 입력하면 되고, 두 번째는 선택할 수 있는 칸이 있는데 4번을 선택하면 됩니다. 문제를 학생들이 다 풀게 되면 피니시 버튼을 누르게 되고 문제를 채점을 하게 됩니다. 현재로서는 점수가 정확하게 계산되지 않고 계산된 모습만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시 에디트 메뉴로 가겠습니다. 나머지 문항도 만들어 보겠습니다. 다음은 여러 개의 답을 고르는 체크박스 형태입니다. 역시 네모 칸을 그리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체크박스는 명령어가 TICK, 틱입니다. 역시 정답이 있을 경우에는 쌍점을 찍고 no를 입력합니다. 마찬가지로 이 네모 칸을 복사해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해당하는 칸만큼 복사를 한 다음 정답에 해당하는 부분만 no를 yes로 바꾸겠습니다. 그 다음 문제는 바른 걷기 선 긋기 문제입니다. 역시 네모를 그림으로써 시작됩니다. 학생들이 점을 클릭해야 되기 때문에 점에 네모를 그린 다음 명령어를 입력하겠습니다. 선 긋기 문제는 서로 두 개가 짝이 지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영어로 join입니다. join을 입력하고 이번에는 yes와 no가 아닌 서로 짝이 되는 것끼리 같은 숫자로 묶어주면 됩니다. join 쌍점 그리고 숫자 2를 입력해 보겠습니다. 같은 명령어와 네모 칸을 복사를 해서 학생들이 드래그하고 붙여야 되는 부분까지 복사를 하겠습니다. 이제는 각각의 정답끼리 같은 숫자로 묶어주면 됩니다. 봄은 숫자 1로 묶었고 여름을 숫자 2로 묶겠습니다. 가을을 숫자 3으로 수정하겠습니다. 다음은 순서에 맞게 나열하는 문제입니다. 역시 네모 칸을 선택하는데요. 위에 있는 네모 칸을 드래그해서 아래쪽 정답으로 옮기는 형태입니다. 네모 칸을 하나 그린 다음 마우스로 드래그해서 떨어뜨린다 해서 명령어는 드래그 앤 드롭입니다. 가져올 문항에 드래그를 입력하고 쌍점을 입력하고 선긋기와 마찬가지로 숫자를 입력합니다. 숫자 1을 입력하고 가운데를 선택한 다음 복사를 해서 나머지 보기들도 선택할 수 있게 만들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숫자를 변경하겠습니다. 이때 정답의 순서에 맞춰서 오른쪽부터 1, 2, 3, 4로 만들겠습니다. 아래쪽에 정답이 들어가야 되는 부분에도 네모 칸을 만든 다음 이번에는 떨어뜨리는 곳이기 때문에 드롭이라고 적습니다. 역시 짝을 맞추기 위해서 숫자 1 그리고 나머지 복사해서 같은 영역을 만들어 놓겠습니다. 한글 창제가 맨 앞에 와야 되니까 숫자 1, 임진왜란이 두 번째 와야 되니까 숫자 2, 일제강점기 3, 6.25 전쟁 4 이렇게 각각의 짝을 지어서 연결해 주면 됩니다. 다음으로 영어 듣기 평가와 같이 듣기 평가를 할 수 있는 문항입니다. 두 가지 방법을 모두 안내해 드릴 테니 편한 방법으로 사용하시면 됩니다. 먼저 영어 듣기 mp3 파일이 있을 경우에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역시 네모 칸을 만들어 주신 다음에 명령어를 입력합니다. mp3 파일을 재생하는 방법은 play mp3입니다. play mp3 입력하고 쌍점을 입력하면 파일을 업로드할 수 있는 창이 뜹니다. 파일 선택을 누르고 미리 준비한 mp3 파일을 올리는데
이때 한글 파일은 오류가 발생할 수 있으니 영어로 파일명을 지정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열기를 누르고 업로드를 누르면 mp3 파일 뒤에 형식에 알맞게 파일이 올라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른쪽에 계절을 선택하는 메뉴를 만들기 위해서 칸을 만들어 두고, 이번에는 버튼을 누르면 메뉴가 떨어지는 드롭다운 형식으로 고르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명령어를 입력하고 드롭다운 메뉴는 choose라는 명령어를 사용합니다. 쌍점을 입력하고 목록에 나타날 보기들을 순서대로 적으면 됩니다. 스프링, summer, fall, winter를 입력한 다음 이 중에 정답으로 정해야 되는 글자 앞에 별표를 붙여주면 정답이 됩니다. 또 다른 방법으로 듣기 평가를 만드는 방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왼쪽에 학생들이 버튼을 누릴 수 있는 재생 버튼을 미리 넣어 놨는데요. 이 부분에 네모 칸을 만들어 학생들이 선택할 수 있는 영역을 만들어 줍니다. 명령어를 입력하는데 이때 명령어는 listen입니다. listen을 입력하고 쌍점을 누른 다음 자동으로 읽어줄 영어 문장을 입력하면 됩니다. My favorite season is spring이라고 입력하겠습니다. 다 입력을 한 다음 다른 네모 칸이나 움직일 수 있는 칸을 누르면 이런 대화 창이 나타납니다. 안에 입력된 뒤에 문장을 자동으로 읽어주는 건데요. 원하는 언어로 읽어주게 됩니다. 여기서는 미국식 영어로 읽는 것을 선택하겠습니다. 앞으로 여러 가지 듣기 평가를 만들 때 똑같은 언어를 사용하겠다고 하면 체크박스를 체크한 다음 세이브를 하면 자동으로 읽어주는 문항이 만들어집니다. 다음으로 유튜브 영상을 보고 문제를 푸는 방식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이 방식을 활용하면 다양한 영상을 제공하고 학생들이 답을 적는 온라인 학습 활동으로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유튜브 영상을 만들기 위해서 역시 네모 칸을 만드는데요. 이때는 영상이 보여질 만큼 큰 칸을 그려주는 것이 좋습니다. 다른 명령어는 필요 없이 유튜브 주소만 이 칸 안에 집어넣으면 됩니다. 저는 이곳에 애국가 유튜브 영상을 집어넣겠습니다. 학생들이 답을 적어야 되기 때문에 오른쪽에 답을 적는 칸을 만들어 놓겠습니다. 역시 단답형 문제이기 때문에 애국가라고 미리 적어 놓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문항이 완성되었습니다. 문항에 이상이 없는지 미리 보기를 통해서 확인해 보실 수 있고요. 다 완성이 되었다면 세 번째 세이브 버튼을 눌러줍니다. 좌측에 있는 메뉴는 다른 선생님들께 이 학습지를 공개하겠다는 뜻이고, 오른쪽에는 비공개로 한다는 내용입니다. 아래의 문구처럼 저작권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오른쪽에 개인용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용을 누르면 하단에 학습지 제목을 적는 칸이 나옵니다. 저는 테스트라고 입력을 하겠습니다. 세이브 버튼을 눌러 저장을 완료합니다. 저장을 완료하고 나면 학생들에게 공유할 수 있는 주소가 나오는데요. 이 주소를 바로 공유를 하게 되면 학생들이 입력해야 되는 칸들이 많아 선생님들이 운영에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더 편한 방법을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완성된 학습지를 통해서 커스텀 링크를 만드는 방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우측 상단에 선생님 유저네임을 누르면 마이 워크시트가 있습니다. 마이 워크시트에 들어가면 선생님들이 만들었던 학습지가 나타나는데요. 그 중에서 선생님이 원하는 학습지를 선택한 다음 위에 주소 두 번째에 보면 커스텀 링크가 있습니다. 커스텀 링크를 들어간 다음 가운데 있는 부분의 내용을 미리 입력합니다. 원래는 기본 주소를 사용하면 학생들이 이름과 학년과 과제명을 다 입력을 해야 되는데 선생님들이 미리 입력하면 학생들은 본인 이름만 입력할 수 있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6학년
통합이라고 입력하면 학생들은 이 두 개는 입력할 필요가 없고요. 이 내용에 맞춰서 밑에 커스텀 링크가 만들어집니다. 이때 이 카피 링크를 누르면 주소가 복사되는데 만약에 반별로 다르게 학습지를 취합하거나 과목마다 다르게 학습지를 취합하고 싶다면 여기에 있는 그레이드와 서브젝트 이름을 다르게 지정하면 개별 주소를 만드실 수 있습니다. 이 복사한 주소를 학생들에게 보내는 방법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학생들에게 이학스터나 클래스룸 등을 이용해서 주소를 공유합니다. 학생들이 들어온 화면입니다. 들어오면 선생님들이 만들었던 칸에 학생들이 입력을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한번 테스트에 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학번을 적고 이름을 적습니다. 정답을 세종대왕으로 입력하겠습니다. 정답 겨울, 짝수는 2번, 4번. 선긋기는 마우스가 연필 모양으로 바뀝니다. 봄끼리 연결하고 여름, 가을로 연결하겠습니다. 드래그 앤 드롭 문제였습니다. 순서에 맞춰서 드래그해서 나열하면 됩니다. 해당 칸에 가면 자동으로 달라붙게 되어 있습니다. mp3와 글자를 읽어주는 기능을 이용한 듣기 평가입니다. mp3를 먼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My favorite season is spring. 왼쪽에 문장으로 적은 것도 읽어줍니다. My favorite season is spring. 학생들은 드롭다운 메뉴를 누르고 원하는 정답을 선택합니다. 저는 틀린 답을 선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6번째 문제는 애국가 유튜브 영상이었습니다. 선생님은 정답을 적습니다. 학생들이 완료할 경우 피니시 버튼을 누르면 선생님들이 다른 내용을 다 입력했기 때문에 학생들 이름을 입력하게 되는데 이때 학생들 관리를 편하게 하기 위해서 미리 약속을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학번을 먼저 적고 본인의 이름을 적는 것을 약속하도록 합니다. 샌드 버튼을 누르면 학생의 결과가 선생님에게 전달됩니다. 확인 버튼을 누르면 학생의 채점 결과도 나옵니다. 한 문제가 틀렸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제 선생님 페이지로 와서 학생의 결과가 어떻게 들어왔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우측 상단에 선생님 유저네임을 누른 다음 마이 메일 박스에 들어가면 학생들의 결과가 와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학생들이 결과에 응답한 점수가 나오고요. 학생들 이름별로 또는 학년별로, 반별로, 과제별로 정렬을 해서 볼 수 있기 때문에 학생들을 관리하기가 더 수월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라이브 워크시트 사용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라이브 워크시트를 수업에 활용하는 방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라이브 워크시트는 영어과 학습에서 활용도가 매우 높습니다. mp3 파일을 재생한다든지 유튜브 영상, 문장을 읽어주는 기능뿐만 아니라 학생들의 발음을 녹음할 수 있는 기능까지 넣을 수 있기 때문에 영어과 학습에 효과가 높습니다. 둘째, 지도서와 함께 제공되는 전자저작물의 형상평가 문항을 이용한다면 선생님들께서 문항지를 만드는 수고로움을 많이 줄어들 수 있을 겁니다. 셋째, 유튜브 영상 삽입하는 기능 등을 활용하면 온라인 수업 시 학습지의 뿐만 아니라 한차시 수업 운영을 가능하게끔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 라이브 워크시트 안내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